네, 2022년 3월 8일 이정훈입니다. 내일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날이네요. 저는 투표율이 앞으로의 5년을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계속 김이, 박, 홍, 안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종인, 이종석, 박근혜,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를 안으면은 윤석열이 이길 수 있다라고 봤었습니다. 김이, 박, 홍안을 윤석열은 사실상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 내내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참 매갈이 없는 공격이었어요. 털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그의 부인인 누굽니까? 김건희 씨 문제로 갔는데 김건희 씨도 결론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가 어디 지원하려고 원서를 낸 것에 쓴 거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없었잖아요. 제가 어디서 연수를 했습니다.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학교 다니는 과정 중에 하나의 연수 프로그램으로 해외를 갔다 오는데 내 돈 주고 갔다 오는 겁니다. 그걸 쓰든 말든. 그게 허위 사실도 아닌데. 그래서 김건희 씨 허위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굉장히 시끄럽지만 실체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조한 거가 그게 뭔 잘못입니까? 자기 광고해야만 뽑아주는 세상인데 문제가 없고. 근데 저축은행 안에 뭡니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은 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거고 투자한 사람들은 별건이죠. 그것도 문제가 없고 별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하다 한다니까 이재명 씨가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는데 하도 억지라서 제가 그렇다면은 김부선 씨는 윤석열 연인이지 이런 말까지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온 거는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씨 아버지 집을 사준 것 정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은요. 이건 억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장동 문제가 터지기 전이거든요. 부산저축은행에서 이렇게 부실 내출한 게 문제였던 거지. 이거는 문제 자체가 안 된 사건인데 이걸 물고 늘어지는 거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내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나중에 흉악범, 살인자가 됐다 그래서 그 자식을 낳은 저한테 너 죽일 놈이야 한 거랑 똑같습니다. 참 우습습니다. 윤석열 씨를 대체로 보게 되면 상당히 우직하게 산 것 같아요. 그냥 검사하면서 윤석열 씨 얘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친구들이 야, 이거 좀 풀어줘 그러면은 자기도 잘 안 풀리면 그 다음날 집에 갖고 가서 끙끙대고 풀어서 줬답니다. 공부는 굉장히 잘한 사람이죠. 그리고 부탁하면은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지냈던 사람 같아요. 서울대학교 학생인데도 연세대학교 와서 자기 동생이 연세대학교 다녔거든요. 연대 82학번 불문과인데 그래서 그런지 연대에서 주로 지내면서 많이 놀았고 당구는 500담아라니까 정말 잘 놀았고 이 포카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포카도 잘했고 샌님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 공무원들은 뭔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저처럼 월급쟁이나 평생 한 사람들은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 회사 규정도 공무원에 준해서 이 윤리 기준들이 있는데 일반 대기업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기면은 바로 무슨 해임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다 피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범위 내에서 재밌게 논 사람인 것 같아요. 노래 잘하고 당구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룰을 어긴 게 없어서 크게 털어도 없고 본인은 자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봉급은 거의 다 썼고 근데 그 돈을 안 모았는데 아버지가 돈 있는 대학 교수였으니까. 근데 이제 또 부자 부인을 만났으니 그것도 풀렸고 대신에 부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함부로 못하고 그러다가 지금 같이 이렇게까지 온 거고요. 이재명 씨를 보게 되면은 어떻든 그런 역전의 용서가 많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공부를 했고요. 근데 나중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작년인가요? 하도 헷갈려서 정신이 없는데 LH 사건 기억나십니까? LH 사건 터져갖고 몇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다가 그리고 한참 지나서 터진 게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LH 사건하고 대장동 사건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십니까?
LH는 국가급으로 하는 거고 대장동 게이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성남시 차원에서 한 토지개발권입니다. LH 사건을 누가 터뜨렸죠? 김남국 씨하고 참여연대가 터뜨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친문 세력이 와장창 깨진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이재명 세력이 얻어 터졌지만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씨가 당선됐지만 문재인 씨가 민주당 계열에서 경쟁할 때 누가 라이벌이었습니까? 안희정,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씨는 부하 여직원과의 성추문으로 아웃됐습니다. 다음 이 조직 내에서 싸움은요. 외부의 적하고 싸움도 치열하지만 내부의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명박 세력과의 싸움이 치열했어요. 결론적으로 그 친위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탄핵에 참석하면서 보수가 무너졌죠. 증거를 기억하십시오. 박원순 씨도 성추문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일 때 이재명 씨도 그러면 굉장히 경쟁했던 사람인데 그때 이분은 아들 문준영 씨 문제를 거론하고 뭐 어쩌고 LH 사건 등등이 터져하면 넘어갔던 걸로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을 잘 돌파를 했죠. 그러다가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는데 그것도 돌파를 하고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저는 봅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다시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재인 세력하고 386들이 이제 문재인을 조정했는데 그 세력들하고 이재명이 같이 가는 모습. 송영길이나 우상호 이런 친구들은 이재명 인정 안 합니다. 나이도 더 많은데다가 자기들은 정통 운동권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재명 씨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운동권에도 계보가 있습니다. 서울대가 최고고 그 다음에 고대, 연대, 한양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중앙대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운동권도 아니고 더군다나.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재명 씨가 떠오르니까 그걸 이제 같이 연결되는 모습이 최근에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한참 윤석열 씨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해서 자기네들이 쓰려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국 사건 검찰을 흔들어 버리니까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싸움이 커지면서 추미애와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추미애 장관하고 추윤 배틀이 치열했는데 저는 이것이 윤석열이 싸운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고 봅니다. 이 결정전에서 추미애가 자기 스스로 정호성 시인의 시인 산산조각을 거론하면서 졌다는 투로 표현했죠. 그게 끝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범계하고 이재명이 등장하는데 박범계와 이재명은 나이도 비슷하고 둘 다 검정고시 출신이죠. 박범계 씨는 고등학교 때 쌈질을 해서 퇴학당했나? 그래가지고 검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고 대전에 무슨 대학 갔다가 연대를 들어왔고 이재명 씨도 역시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앙대 들어왔고 박범계와 이재명의 급수는 추미애보다 전 떨어지는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맞붙는 선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요.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촛불로 일어났다가 산불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이맘때에 잘 나죠. 4월달에도 잘 나오는 좀 빠른 면이 있는데 산불이 난 지역이 강원도하고 경북 지역입니다. 또 그거 외에도 전국 각지에 많습니다. 참 며칠 전에 별 희한한 바람이 세게 불던데 여기서 산불이 일어나면 그쪽 지역이 어느 표가 많습니까? 우한이 많으면 노인들은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젊은 사람들도 정신이 없는데 투표 안 할 수도 있죠. 사전 투표는 높고 본 투표가 떨어지면 강원이랑 경북 지수 떨어지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5% 차이를 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상대방이 2%를 얻으면 반대는 잃으니까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 문제를 보게 되면요. 2만 명씩 늘어났다. 그래서 현재 480만 명, 500만 명 잡으면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확진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죠. 저도 가족들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었고 저는 그럭저럭 빠져나왔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사망자도 꽤 많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지금
오미크론은 위험하지 않으니까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걸 많이 풀었죠. 풀게 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나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전투표율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할 때 확진자 투표를 문제 갖고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확진자랑 같이 투표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걸 참 예상이라고 한 듯이 사전투표한 날 같이 투표를 하게 만들어서 같은 시간대에 장소를 분리했죠. 확진자들은 건물 바깥에서 불편하게 투표를 했으니까 이게 소동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번 본투표 때는 같은 시간대에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투표 안 할 수도 있죠. 마지막 시간에 제일 몰리는데. 확진자들은 또 귀찮아서 안 갈 수도 있고. 사전투표율은 높았습니다. 본투표율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사전투표율 전국 지역 투표율 1위가 어디입니까? 서울대학교 동창생들 1만 명이 반윤석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독재 뭐 어쩌고 운운했습니다. 검찰 독재. 이 검찰을 아무 맥도 못 추게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 정권인데 검찰 독재, 공수처 독재라고 하면 모르겠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함은경 등 뭐 이상돈 이런 분들이 서울대학교 출신 50명이 웃기지 마라. 뭐 니들이 서울대학교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고 내로남불의 달인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달라요 하는 그그다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적반하자 이건 내로남불의 달인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부끄럽다. 서울대 1만인 선언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도 그 1만인 선언 한 사람들하고 우리 총동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울대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서울대가 움직이면 모든 조직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따라가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맞불을 치면서 툭툭 부닥치고 있습니다. 툭툭 부닥치고 있습니다. 자, 확진자가 늘어나게 하면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검찰 독재를 거론하는데 지금 검찰과 이미 이 정권이 바꿔놓은 검찰과 공수처 신선한 공수처를 국회 연수가 얼마 안 되는 국민의힘이 바꿀 방법이 없어요. 국회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돼도 이 둘을 손을 못 댑니다. 근데 무슨 검찰 독재입니까? 그러면 어떠한 세력들인지 그 자들은 386들은 자기들이 패했을 때 뭔가 투쟁하기 위해서 지금 건수를 만드는 거죠. 결집을 자꾸 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보수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떨어졌으면 하는 희망이 좀 있는 거고 본수표도 떨어지고 자 이것이 제가 지금 바라보는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의 저희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산불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만연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올라가면 80%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미박홍안을 완성한 윤석열이 정말 기적같은 승리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하나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깨시하냐고 깨어있는 시민연대 이런 친문 세력에서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이번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테러한 사람도 친문 세력이죠. 이 문재인 세력하고 같은 아바타죠. 문재인도 386의 아바타고 이재명도 아바타. 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 당선 이후 안희정이 제거되고 박원순 뭐 이렇게 터져 나오고 그걸 선수를 치고 어떻게 빠져나가는 이재명 씨가 나중에 대장동으로 걸리고 뭐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꾸로 윤석열 게이트다 하는 거 그거는 뭐 코미디 같은 이야기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자 이재명을 만들 때 보게 되면 아랫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만나줬었죠.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 감이 좀 잡힐 겁니다. 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시 이재명을 내세워서 386들이 살아서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싸움입니다. 사전투표율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호남은 거듭해서 지금 386의 아바타 숙주가 되고 있죠. 이용당하고 있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투표율이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문제일 텐데 확진자 문제하고 산불 문제가 일어나서 자꾸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이미 다 끝났고 그리고 본투표가 남았는데 본투표에서 결론적으로 미세한 차이 뭐 이재명 캠프에서는 1~2% 이긴다 그러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한 5% 정도 차이로 어느 한쪽이 이기면은 지금 서로 결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시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쪽이 지면은 저는 상당한
사태가 일어나고 또 5% 미만으로 윤석열 씨가 이겨도 검찰 독재를 거론하는 생각해서 뭔가 부닥칠 것 같아요. 차라리 차이가 확 나서 두 자리 숫자 10%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쿨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결정하느냐? 사전투표는 끝났고 본투표에서 투표율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대한민국은 20대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어쩌면 사람이 희생되는 충돌로 갈 수도 있습니다. 투표, 본투표 안 하신 분들 하시겠습니까? 네, 제 이정훈의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